안녕하세요. 연세반니 교정치과 원장 백인규입니다. 교정치료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는 치료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체 치아 교정에 2년 이상 걸린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 치아 교정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네네. 치아 교정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발치 교정 치료는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비발치 교정 치료도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부분 교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빨리 끝나긴 하지만 1년 반, 2년 이상 걸리는 치료가 치료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교정 치료를 하는 도중에 구강 위생 관리가 조금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치태가 자주 끼고 음식물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치은염, 치주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염증이 자꾸 반복된다면 치아 이동 속도를 굉장히 저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이 무는 힘, 평상시에 물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주무실 때 그런 악습관들이 있죠. 꽉 무는 습관, 이를 가는 습관 이런 것들은 사실 교정 치료를 좀 방해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정 치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의료진의 지시대로 열심히 따라주신다면 교정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원활한 교합 형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 장치를 좀 더 꽉 조이거나 아니면 치과에 좀 더 자주 방문하면은 치아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나요? 교정 치료가 약간 좀 지연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제가 고무줄을 한 칸 더 당겨서 쓰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혹은 이거 오늘 조금 더 조여주셔서 더 아프게 해주시면 더 치아가 빨리 이동하지 않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치아 뿌리가 이동을 할 때 한쪽은 치아 치조골이 흡수가 되고 한쪽은 쌓이면서 이동을 천천히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골 대사 과정을 오히려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더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치아 뿌리가 짧아진다든지 치근 흡수가 된다든지 주변 치조골들이 소실이 된다든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월 치료라고 하는데 한 4주에서 6주 사이에 그런 간격이 교정 치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 교정을 빨리 하면은 치료를 대충 하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데 빨리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빨라지는 거의 대부분 팩터는 습관적인 유무라든지 평상시에 즐겨 먹는 음식 종류라든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빨라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교정 치료가 빨리 끝난 분들이 틀어질 확률이 높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주 교정 치료를 천천히 오래 한 경우에도 재발 확률이 작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빨라지는 거는 치아 이동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릴 때 치아 교정을 시기를 놓쳐서 20대 때 지금 교정을 하고 싶은데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어릴 때 교정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어릴수록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 대부분은 사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환자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대는 결코 교정치료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나이가 정말 한 살이라도 어릴수록 교정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1차 교정을 할 시기에 8세부터 한 10세, 11세 그 정도 나이대의 친구들은 성장기 조절 장치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한다면 골격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잇몸뼈, 치조골들이 성인들 딱딱한 뼈보다는 훨씬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이동 속도도 조금 더 빠른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좀 더 단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굴 길이나 턱 모양에 따라 교정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두형, 단두형이라고 해요. 보통 단두형 환자분들의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 턱 하각이 굉장히 각진 환자분들, 물리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아무래도 무는 힘이 좀 더 셀수록 교정 치료에는 좀 방해가 되고 치아 이동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니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깊게 물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교정 치료 자체도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두형 환자분들이 치료 기간이 확 짧은 건 아니에요. 이동 속도는 확실히 빠른 건 맞는데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아요. 어금니 쪽에 그런 수직적인 양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장두형 환자분들 경우에 발치를 했는데 그 공간이 힘을 안 가해도 급속하게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에 있어서 아주 막 심하게 짧아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치아 이동 속도를 굳이 구분을 해놓는다면 장두형의 환자분들이 단두형의 환자분들보단 조금 더 빠른 경향은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교정 치료 자체가 워낙 치료 기간이 긴 치료고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기간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정 치료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따라서도 걸리는 치료 기간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맞는 치료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치과에 와서 교정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